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금요일까지 간다 그러니까요. 건강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기 중에는 뭐가 떠돌아다니고 있죠. 모두 건강에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온 곳은 되도록이면 안 돌아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폭발적으로 늘 것입니다. 확진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동아일보 특종. 동아일보가 모처럼 한 건 했어요. 그동안 다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뒷방망 치면서 단독 특종하다가 요번엔 제대로 특종을 하나 터뜨렸네요. 동아일보가 울산 관건 부정선거 사건의 13명의 기숙장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자의 투철한 직업의식을 말릴 수가 없고, 결론을 내드리면은 추미애는 4.15 총선 후에 장관직을 탄핵당하고 깜빵으로 갈 예정이다 하고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추미애의 대표적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직권남용하고 수사방해죄입니다. 수사방해죄. 그리고 어제 13명의 기소장을 공개 안 하고 요약본을 갖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줬는데요. 그 자체가 훈령이죠, 훈령. 법무부의 훈령이 검찰청 법률로 돼 있는 걸 뛰어넘었어요. 100% 이건 직권남용이죠. 그죠? 상위법을 하위법이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은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뭐 시행령, 훈령 이런 게 있는데 훈령이 법률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희대의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2020년 2월 5일입니다. 총선 딱 69일 남았습니다. 69일. 정신들 차리시고 통합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고고TV가. 그냥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지성인, 이성을 가진 지성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인은 맞습니다. 고고TV가. 나중에 다 알게 되십니다. 2년 2개월 후에 쫓아내고 제가 다 제 신상을 한번 밝혀드릴게요. 이 기소장을 보면은 동아일보가 특종으로 터뜨린 기소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낑겨 들어가느냐? 또 누가 낑겨 들어가? 조국이가 낑겨 들어가 있다. 조국이는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법정 구속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국의 재판은 언제 열린다? 4.15 총선 후에 열린다. 4.15 총선은 야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 분열만 되지 않으면. 분열만 되지 않으면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그 다음에는 법원도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떨어지는 낙엽과 그죠? 쓰러지는 나무에 기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기대고 있다가 어느 시간 나무에 깔려 죽을 텐데 다시 커가는 나무, 우뚝 선 나무에 기댈 수뿐이 없다 하는 게 고고TV의 지론입니다. 지론. 이게 좀 기니까 말이죠.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려도 한 10분은 넘을 것 같습니다. 옆에 그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간간히 나왔던 내용이에요. 언론에서. 근데 그게 사실임이 밝혀지고 추미애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문정권과 청와대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오만 획책과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 그 결론인데 조국 김기현 경찰 수사 상황에 15차례나 보고를 받았고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김기현을 집중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거죠. 송철호가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에게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 하고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대통령의 형이야. 내가 대통령의 형이니 너 김기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해 하고 청탁이 아니라 명령을 한 거다. 황운하의 만남 제2의 송철호의 핵심 측근에게 만나볼까 하고 묻자 이 송철호 측근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모아놓은 김기현 시장 비위 자료를 황운하 총장에게 줘 보이소 하고 말했다.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이런 몸을 보다 처음 본다. 고고TV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 이상하게 디스하시는데 그거 TV가 자빨이다, 전라도 놈이다 그러는데 썩 나가주세요. 당시 10월 달에 송병기가 청와대에 전달한 김기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윗선에 보고됐고, 윗선이라는 건 누구다? 임종석 아니면 문재인이다.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했다. 황운하가 지휘한 경찰 수사 상황은 지방선거 전으로 박형철 비서관과 국정상황실에 각각 15차례와 6차례 등 총 21차례 보고됐다. 조국이 밝힌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경찰 수사 사항을 최소 15차례나 보고받았다. 이게 110일 동안 18회가 보고됐는데 이 정도면은 엿새 만에 한 번씩 윗선에 보고됐다.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당 야당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에 수사사항을 엿새 걸로 한번 보고받은 것이 꼴이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백운우에게도 즉시 전달됐고, 청와대가 김기현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렇죠. 조국이한테 박형철이가 반부패 비서관이었죠. 박형철이가 받은 것을 조국한테, 백운우한테 전달을 했고, 그죠? 이 전달한 것은 결국은 황운하의 수사 사항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황명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백운우, 반부패 비서관실, 박형철, 옛날 국정상황실 외에도 국정상황실에 누가 있었나? 누가 있어 이렇게? 윤건영 외에도 김기현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 장누구죠. 균형발전비서관 정누구고, 당내 경쟁자 해외에 관한 정무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곳이, 조직 7곳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정무수석비서관 누구? 누구야 그놈아, 갑자기 그 꼴통, 응? 꼴통 있잖아, 왜 맨날 싸움에 터지는 놈, 갑자기 생각. 그놈 인사비서관 누구? 그만둔 여자, 걔. 그 다음에 청와대가 울산 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사항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총 21회에 걸쳐서 수시로 점검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9회보다 2배가 넘는다.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석 달 동안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의 반부패 비서관, 민정비서관, 누구? 백운우, 옛 국정상황실, 그 누가? 윤건영, 세 곳의 수사사항을 집중 보고했다.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보내는 등 울산 경찰의 수사사항을 직접 챙겼다. 옛 국정상황실이 누구야? 윤건영이한테 경찰이 보고했으니까 윤건영이는 문재인한테 보고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99.99%. 그리고 청와대가 밝힌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고래 자비를 위해서, 고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에 보냈다는 것은 명백하게 거짓말로 기소장에서 밝혀졌다, 이런 거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명 수사 외에 송철호의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민주당 최고위원회 출마 철회 국면마다 등장하는데, 장완석이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7년에 송철호를 삼청동의 고급 음식점에서 만나서, 이 새끼들은 뭐 한식을 이렇게 좋아해, 송 시장을 만나서 경쟁자인 김기현이 추진해오던 산재모 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받고, 균형발전비서관 장완석이가 김기현의 산재모 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청받고 연기를 수락했고, 송철호는 이후 청와대 직접 방문해서 임종석이와 만나고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서 김기현의 산재모 병원을 누락시키고 지 병원을 갖다가
했다. 송병기가 그 이틀 뒤에 공약 조력자에게 BH 비서관으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하격받았다. BH 청와대 푸른 집 하격받았다. 이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 송철호가 임동호에게 말하기를 나는 대통령 친구다. 너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이나 차관 등의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 하고 송철호가 감히 일반인이 말했다.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고 국정농단 사건의 동시에 관건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게 여명의 주장이고, 피고인 송병기를 김영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렸다. 송병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조사 바로 뒤에 마치 김영수가 전 대성레미콘 대표의 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 관철된 기소장에 있다. 유명한 사건은 송병기가 제3자 진술을 했고 얘가 운전기사, 대성레미콘 운전기사로 돼 있었어. 대성레미콘이 핵심으로 떠올랐죠. 또 공소장에는 김철수라는 가짜인물이 한 명 더 등장했죠. 검찰은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 선거 캠프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윤모 씨를 조사하면서 윤 씨의 실명 조서와 윤 씨를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바꾼 가명조서 등 2개 사건을 만들었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이놈이 말이야, 황운하 이놈이 참으로 나쁜 놈이죠. 얘는 조국이를 능가할 수가 있어요. 파보면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없네요. 백은우는 박형철에게 첩보를 건네며 경찰이 민기적하니까 수사 빨리 시켜라 했다. 그래서 박형철은 위법을 알고도 경찰청에 하달을 했다.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 지역의 파다한 이야기인데 경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경찰이 민기적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하고 백은우가 박형철에게 지시를 하고 박형철이는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여 김기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박형철은 백은우는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하달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박형철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 박형철은 범죄 첩보로서를 읽은 후에 대통령 비서실 어느 부서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첩보에서 심각한 위법임을 바로 알고 있었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재선 국회의원이고 청와대 실세인 청와대의 내각에서 입지가 굳어진 백운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검증 절차나 첩보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전달하고 해당 보고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2017년 12월에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박형철이가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풀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검사의 용기를 칭찬한다 박형철. 이까지 하겠는데요. 벌써 14분이 읽어드렸지만은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하고 추미애 하고 이쪽 친문 이쪽 애들이 더불당하고 이 13명의 울산 관건 부정선거 사건이 일반 국민들이 4.15 총선까지는 못 알도록 공거리를 쳤지만은 공거리가 부실 공거리였고 부실 콘크리트를 쳤었고 국민의 기자의 투철한 취재 정신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언로다. 그죠? 임금능기는 당나귀기 하고 국민들은 외치고 있다. 4.15 총선이 69일 남았습니다. 전부 다 힘을 내시고 주의를 설득하시고 앞으로 나가십니다. 이럴 적에 하는 말이 뭡니까? 성리, 압승.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